오늘 공부해 볼 어법은요, 우리 전에 팔품사 공부했죠? 그 중에서 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. 사실 명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. 그게 뭐냐? 명사를 셀 수 있냐? 셀 수 없냐? 이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명사의 자리가 중요합니다. 먼저 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, 명사의 자리는 사실 주어, 목적어, 보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. 나중에 우리가 형식이라는 거 공부할 때 주어, 목적어, 보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명사의 자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오늘은 셀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셀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앞으로 쌤하고 공부를 할 때는요, 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과연 셀 필요가 있냐 없냐 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,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괜찮은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자, 일단은 이거 먼저 잡고 갑시다. 우리 설탕이라던가 소금 이런 거 사실 셀 수 있거든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 셀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설탕하고 소금은 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, 왜 설탕하고 소금은 세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, 왜 셀 필요가 없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, 사실은 이 영어라는 언어는요, 거래를 위해서 발전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요.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친구는요, 화살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쳐봅시다. 화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죠, 그죠? 그리고 빵은 제가 그릴 수가 없으니 네모로만 그리겠습니다. 자, 서로 A 친구랑 B 친구가 거래를 할 때 A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. 나 화살 3개 줄 테니까 빵을 1개만 주라 라고 서로 거래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빵을 갖고 있는 친구가 그래 알겠어 해가지고 화살 3개를 건네봤습니다. 근데 이 B 친구가 아주 기묘한 방법이 생각났어요. 너 분명히 빵 1개라고 했지? 자, 요만큼만 똑 떼가지고, 응? 요것도 빵이지? 이것도 빵 1개야. 너 여기에 반박할 수 있어? 없잖아. 자, 이거 가져가.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기 있는 A 친구는 분명히 화살 3개를 줬는데 분명히 빵을 1개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요, 지금 손해를 봤죠. 그죠? 빵을 분명히 1개를 받았습니다만 손해를 봤습니다. 그래서 물건을 무조건 세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하다 보니까 여러 상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과연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이 떠오르는 모습이 존재하냐, 그죠? 그리고 이거를 부쉈을 때 가치가 보존이 되지 않느냐.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충족시키는 게 뭐예요? 아까의 예시에서 화살이죠. 그죠? 화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죠? 자, 그런데 얘를 반으로 딱 잘랐어요. 이 친구는 더 이상 화살인가요? 화살이 아니죠. 그죠? 화살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요런
떠올리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것들 다 종합했을 때 이게 된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는 셀 수 있겠구나. 다시 말해서 뭐예요? 거래할 때 내가 세도 손해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됐을까요? 자, 반대로 여기에 빵, 종이, 젤리 뭐 비슷한 거 할까요? 뭐 버터, 두부 등등등.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? 조금만 떼어내도 이 친구는 빵이고 종이고 젤리고 버터고 두부입니다. 우리 종이 같은 것도 한 장, 두 장 이렇게 지금 세죠, 그쵸? 근데 사실 영어에서 종이는 paper이라는 친구는 셀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이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, 그죠? 왜요? 종이도 딱 뗐을 때, 자, 일반적으로 우리 종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A4 종이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쌤,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요? 자, 거기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요만큼을 똑 떼가지고 요거는 종이가 아닌가요? 얘는 종이죠, 그쵸? 부셨을 때, 찢었을 때, 뭔가를 깼을 때 가치가 보존이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뭐냐면은, 자, 어떤 거에 대한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, 돈의 문제가 아니라, 이 친구를 깨거나 부셔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냐 못하냐에 대한 얘기예요. 종이는 떼어도 종입니다. 불편하겠지만 거기에다가 뭔가를 쓸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자, 유리컵이죠. 유리컵을 바닥에다가 꽝 내려쳐가지고 부셨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지금 파편이 좀 있겠죠? 그러면은 자, 이 친구는 우리가 유리컵으로 본래 하던 물을 담던가 콜라를 담던가 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? 본래의 성질, 컵이라는 성질을 유지하고 있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유리컵은 셀 수 있는 거고요. 유리라는 친구는 셀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그리고 여기에 있는 떠오르는 모습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것도 궁금해하는 친구가 아닐 겁니다. 우리 동전 그리고 지폐. 동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지폐는 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돈이라는 게 있죠. 돈은 머니라고 총칭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공부를 좀 해본 친구는 아시겠지만 동전과 지폐는 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돈이라는 친구는요, 셀 수 없다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왜 why? 이제는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. 자, 방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겠네요. A 친구하고 B 친구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드리면요. 화살을 가지고 B 친구는 빵을 가지고 서로 교환을 했죠. 그죠? 자, 사실은 이 영어는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옛날에 만들어진 언어예요. 근데 엄청 옛날에 진짜 막 우가우가 하던 시절에 동전, 지폐라는 게 있었을까요?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. 그죠? 무슨 말이냐? 우리가 교환, 즉 거래를 위해서 사용했던 화살 혹은 빵이 있었죠. 그게 그 당시에는 머니, 돈이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.
돈이라는 거는 사실 무엇이든 다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때를 보면은 화살과 빵이 거래를 하기 위한 money였을 겁니다. 그래서 money라는 친구는 셀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. 다만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물론 화살빵 이런 걸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 가면은 500원 혹은 뭐 1000원 이런 동전이나 지폐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죠. 그쵸?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전은 뭐 500원, 100원, 50원 있고요. 지폐는 1000원, 뭐 5000원, 만원, 뭐 $1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하고 동전, 지폐를 셀 수 있냐 없냐 구분 짓는 데 대해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명사를 과연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셀 수 있냐, 셀 수 없냐를 구분 짓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것들 한번 다 체크를 해서 이 친구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종이, 찢어도 종입니다. 셀 수 없겠죠? 그런데 종이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합시다. 그죠? 책은 찢으면은 안에 있는 글자 등이 손실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. 그러면은 책은 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쌤 강의실에 보이는 분필 이런 것도 분필을 반으로 쪼개도 두 개의 분필이 되지 쓸 수 없는 형태는 되지 않겠죠. 그런 것들은 셀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. 왜요? 분필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분필 하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온전한 분필을 똑 잘라가지고 이것도 하나예요. 그러면은 거래할 때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. 이해됐죠? 자, 이렇게 해서 명사를 셀 수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